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팔자 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직업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주팔자 글자 8개 속에 그 사람의 직업운이 숨어있다고요? 굉장히 놀라운 학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려시대 지나 조선시대 지나 뭐 그 시대에 직업운이라고 해봤자 사농공상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뭐 선비 아니면 상업자 아니면 그죠? 노비 아니면 타고난 직업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그 옛날에는 명리학을 보는 사람들은 물론 아마 선비들이 보았겠지. 그죠? 또 상인들은 봤겠다. 그죠? 나중에 조선 후기 때는 상인들도 매관매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노비들이 보진 못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구된 학문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제국 시대 이후에 대한민국에 이르러서 현대판 명리학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알고 보면요. 뭐 의사, 변호사, 뭐 교사, 사자 돌림의 관직운을 보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죠? 또 우리 뭐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대통령 되고 싶어요. 정치인 되고 싶어요. 아니면 군인 되고 싶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요. 굉장히 큰 꿈이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는 게 꿈이었던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직업운에 한계가 있지만 최근에 현대판 직업운은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주팔자로 보는 직업운. 먼저 음과 양, 음양오행으로 먼저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이치는 음양오행을 벗어나서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직업에서도 저는 양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과 음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다를 거라고 보았고 그렇게 놓고 보았습니다. 양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현실적인 감각, 현실지향적인 감각이 더 많아 보였고요. 음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상적인 감각, 이상향을 더 추구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놓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세속적이겠죠. 같은 의미라도 좀 더 세속적이고 좀 더 정신적이고 그죠? 또 낮에 일하는 사람들, 밤에 일하는 사람들 더 조화롭게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의 기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를 받아들이더라도 너무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험난한 기질의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약간의 우리 예전에 한량이란 말 들어보셨죠? 한량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약간의 이런 음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양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분출의 효과, 자기를 내보이기 위한 효과, 상승의 효과 이런 걸 더 노리게 될 테니까요. 그럼 특히 일간 자체가 음일 때는요.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침착할 것이고요. 일간 자체가 양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친화적이고 좀 더 상승된 효과를 요구할 것이고 좀 더 자신을 내보이게 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 이런 걸 우리는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간목이나 병화나 이런 양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 그 중에서도 임수나 경금하고는 달리 간목이나 병화일주들은 좀 더 그런 양의 기질이 강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간목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간목의 기질을 가진 이 갑오일주 분은 어때요? 좀 더 현실적이고 그저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사회적이고 명예지향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유금을 가지고 있어요. 월지에 가진 유금
정관의 역할 때문에 금극목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제력은 충분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자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생화의 기운으로 상관을 쓰고 있으니까 관을 또 한 번씩 눌러주는 기운을 가지고 있던 거죠. 굉장히 조화로웠는데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상반기와 전반기죠. 전반기와 하반기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이루어요. 목생화의 기운을 갖고 있고요. 이건 금과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의 기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기운은 그러면 요 시점이요. 46세 대운을 기점으로 보세요. 대운마저도 요거는 금생수의 기운이 더 강하게 돌아갔을 것이고요. 이때는 목생화의 기운이 더 강하게 돌아가서 하반기가 딱 나눠지는 시점이 요 시점이더라고요. 이분이 46세 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2012년 말이죠. 그때 딱 군인을 예편을 해요. 소령, 중령 이런 관리자라고 하나 봐요. 그런 걸. 그렇게 관리자를 예편하셔서 이때 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건축사 사무실, 건설사 사무실, 감리사 사무실 이런 곳에서 최연소 상무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주를 만나보았습니다. 대운이 이렇게 확실하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그래서 이분은 임묘진 목국을 이루는 요 시기랑 화국을 이루는 이 시기가 아마도 같은 여기 95세까지, 사오미까지도 괜찮겠네. 그죠? 그 넓게 보았을 땐 105세까지도 같은 이치를 가진 그런 흐름 속에서 살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괜찮아. 뭐 안 될 수도 있지. 당신 해보기나 했어? 해보면 되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주를 만나보았습니다. 그 반면 간목인데요. 해자축 수국에 여기 일지가 수국을 깔고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분은 평생 직업이 하나였는데요. 남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어떤 학문이라고 해야 되나? 막 음적인 학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아무튼 음적인 학문, 그렇게 떳떳하게 남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있어서는 드러내놓고 나 이런 일을 하오라고 하기도 좀 어려웠던 그 시대에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예를 들어서 현대판 서당 훈장님 같은 그런 분의 역할을 사주를 보았습니다. 어때요? 갑오일주보다 갑자일주는 어때요? 음의 일가 조금 더 음적이겠죠. 그죠? 갑오일주보다는 갑목의 같은 갑이라도 이렇게 달랐을 건데 여기선 수와 금대운, 수와 금대운을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41세 대운이 돼서야나 양적으로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기질을 갖게 되셨던 거죠.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 바닥에서는, 그 세상에서는 아마도 최고의 주가를 달려가고 있지 않으실까? 더 좋게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심했어요, 제가. 자, 이제 아주 갑술일주라고 하는 독특한 사주들을 보았어요. 똑같은 갑술일주예요. 근데 이분은 묘술합화로 화를 더 크게 이루어서 화를 쓰는 갑술일주였고요. 이분은 신유술 금극을 쓰는 갑술일주였어요. 어떤 직업일지 되게 궁금하시죠?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좀 유명한 아주 유명한 무당에 속하는 남자 무당, 박수무당에 속하는 분의 사주였습니다. 대운도 참 쉽진 않았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양심도 되게 바른 분인데, 그래서 신기에 의해서 무당일을 하시던 그런 분이었고요. 이분은 신유술 금극으로 금극 목의 작용이 굉장히 강했던, 그리고 재생관을
썼던 그런 분인데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스님이었어요. 아기 때부터 스님이었다가 30세 진술충 맞는 요 시기에 40세가 되면서인가 보다 그죠? 그 시기에 스님을 파괴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대운 또 맞게 되죠. 수대운 요때, 금대운 요때 아직도 절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을 만나뵀어요. 같은 간목일주인데도 그러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다르다고 했으면서도 같은 갑의 기운인데도 이렇게 다르답니다. 그죠? 같은 양이라도 다르고 또 하나 그러면 하나를 볼게요. 야, 그럼 신기하죠. 이 축토 해자축 그 수국에 태어난 그 사람들의 기운이 굉장히 축축하다고 말씀드렸고 축월에 태어난 기토일주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화의 기운이 떴어요. 그죠? 화의 기운이 떠서 그 조우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화생토, 토생금으로 자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거는 종격 사주로 보셔야 돼요. 특수격 사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 어려운 사주였어요. 이런 걸 잘못 이제 공부가 많이 안 된 사람한테 사주를 가져가면요. 이렇게 돼요. 아, 축월의 기토, 축월에 태어난 사람 중에 행복한 거 못 봤어. 뭐 굉장히 사주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축월에 태어난 기토라도 이 사주 구성을 전체를 보시면 달라져요. 이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논술 선생님이었을 때부터 논술학원 원장이었을 때부터 이 친구를 가르쳤었는데 기유생으로 대한민국 이름만 되면 30대밖에 안 됐는데도 굉장히 훌륭한 안과 의사가 되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사주 굉장히 좋은 사주인데 공부도 잘하게 되는 교수급이에요. 식신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그럼 식신생재가 없는데 재성이 어딨어? 돈이 어딨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 아니요. 강남에서 뭐 70평 아파트 이런 데 살고 있고 남편도 의사, 시부모님도 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 사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정신적인 환경을 중요시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자신 성격도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고 카톡이 왜 왔어? 자, 자기 자신도 침착하고 섬세하고 차분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사람 묘유충이 와서 큰일 났어. 대학 잘 못 갔을 거야. 인유원진이 와서 자기 집을 원망하게 될 거야. 뭐 등등 이런 사주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친구의 사주로는 이 종격 사주로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격 사주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대학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갔고요. 의대를 갔고요. 역시 그 시기에 선택을 굉장히 하는데 갈등은 많았겠죠. 그죠? 갈등은 많았는데 여기 사주의 오행에 없는 수와 목이 들어오면서 종격임에도 불구하고 요 시기를 굉장히 또 대운이 잘 받쳐준 거죠. 갑기합토와 진유합금을 이루면서 자기 세력이 굉장히 세지는 이 시점에 이 친구는 33살밖에 안 됐을 때 이미 전문의를 땄고요. 그래서 지금 을사대운을 살고 있는 이때도 역시 사유축 근급으로 이루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에 초청까지 받아서 가게 되는 그런 친구의 사주였습니다. 이 친구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대운을 살고 있게 되고 그나마도 축 맞고 형 맞고 파 맞고 이런 시기가 오히려 그 공부하는 시기에 다 지나갔고 그것도 없는 대운으로 잘 이루어지면서 축월에 태어난 기토일주가 이렇게 훌륭한 사주로 정신적인
환경. 그래서 매일 안과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를 하는 밤의 환경에서 음적인 직업운을 펼쳐나가고 있는 이런 사주를 한번 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 있을 때 어떤 사주가 관이 참 잘 이루어지더라, 직업운이 참 좋더라, 이런 건데요. 관이 나와 합을 이룰 때,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관이 나와 합을 이루고 있는 게 대운에서 올 때도 있고요. 세운에도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직업운이 갑자기 생길 때도 있고요. 관운이 변화돼서 갑자기 합을 이루던 게 바뀔 수가 있어요. 합을 이루던 게 나쁜 요소로 또 변화될 수도 있고요. 합은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도 잘 봐야 돼요. 자, 그런 거 하나하나 하면 안 되니까 좀 넘어가고 또 다른 시간에 볼게요. 자, 신강이냐 신약이냐에 따라 그거를 재와 관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거고요. 또 운의 흐름에 따라 운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대운에서 관이 올 때, 대운에서 세운에서 관이 올 때, 또 하나는요. 관과 재가 특히 여자에게 있어서 관이, 남자에게 있어서 재운이 올 때 뭐 그때는 결혼운도 오고 또 직업운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돈, 경제운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때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런 시기가 또 어린 시절에 와봐요. 공부해야 될 시기에 재운이 오면 너무 어린 나이에 여자 문제 밝혀지고 또 여자애들은 남자운이 밝혀지고 그런 조심해야 되는 시기도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브리핑하는 시간만 가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주변 환경에 따라 어떤 인물을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관운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요. 여자가 자기 사주에는 관운이 별로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랑에 빠졌는데 그런 공무원적인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관운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주 원국에 여자가 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상대 남자가 편관이나 정관 이런 관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유유상종으로 모이게 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내 주변에 어떤 인물을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굉장히 이 관운이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왕이면 내 주변에 자신의 주변에 운세의 흐름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주도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한다고요? 그 사람의 관상과 표정을 보면 돼요. 말씨를 보면 돼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그게 뭔데 뭐 잘 될 것 같아? 그게 될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옆에 두시면 안 돼요. 못하더라도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청유형의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될 것도 되는 주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숙제예요. 그리고 꼭 누군가를 만났으면 그 사람의 사주를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어요. 사주를 꼭 보세요. 나와 합이 드는지. 주변 환경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대운에 따라도 바뀌어지니까 한 번 봐서 될 일은 아니고요. 한번 꼭 자기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에 따라 이겨낼 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해 봤어요. 사주가 아주 극단에 치달은 그런 시기가 있어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시간을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 사주의 흐름은 5년, 10년에 한 번씩 이 대운의 흐름이 바뀌어요. 큰 운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때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그런 시기에 또 저 같은 카운셀러와 이야기를 나눠도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는 그런 카운셀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명예를 추구하는 사주를 하나씩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명예를 추구하는 사주는 일지가 관성을 이룰 때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관인상생을 같이 이루면 더더욱 그렇겠죠. 두 번째, 관성이 격을 이루는 거예요. 격국 이론에서 또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 자신에게 용신일 때. 그때는 참 신기하게도요. 남편이 명예를 추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여자인 경우에 그래요. 그리고 정관이 용신을 이룰 경우에 희한하게도 정말 희한하게도 그 남자가 절대적으로 느껴져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런 면을 볼 수 있고 이제 지금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갈게요. 오늘은 아주 짧고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직업운이 음과 양, 사주의 음과 양의 오행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의 직업을 찾게 되는지 이걸 크게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크니까 이제 세부적인 강의를 준비해 가야겠죠? 앞으로도 좋은 강의, 상생이 되는 강의, 여러분들에게 득되는 강의를 촬영하는 윤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